그리고 어제 부산 금정에 집결한 여야 대표는요. 한 대표의 경우는 지역 일꾼론을,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2차 정권 재심판론을 각각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바로 이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가 와서 금정을 뺏어가겠다고 합니다. 그거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안 됩니다. 오늘 써먹으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약은 무엇이냐?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린 것뿐입니다. 좀 바꿔서 한번 써보세요. 똑같은 사람 잡고 쓰면 주권자 또는 주인한테 충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줘야죠. 말로 안 되면 패라도 줘서 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산 금정구가 선거 막판에 승부처로 갑자기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모두 이곳을 빼앗기면 타격이 크다. 뭐 이런 해석을 하고들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특히 3일 만에 또다시 부산을 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역대 선거 결과로만 보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네. 현재 뭐 국정 지지율 등이 혹시 반영될지 모르겠다 이런 기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경북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PK에서 만약에 하나 금정구를 뺏어온다 그러면 동진 정책이 성공했다라는 평을 받고 급격히 본인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당원들의 걱정을 좀 덜을 수가 있는 꼴이 되는 거고요. 네. 반면에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빼앗기게 되면 또 선거 책임론이 비등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 두 분의 입장은 다르다. 한 분은 저도 그만이지만 만약 네. 이기게 되면 더욱더 공고해진다는 측면인 거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만약에 뺏기게 되면 그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지게 되기 때문에 네. 이 두 사람의 입장은 다른,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당히 격전지가 된, 또한 뭐 실제 지지율도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여러 군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지원 유세,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 출석을 위해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왜 하신 겁니까? 이화영 녹취록 관련 국민의힘에서 검찰 추가 고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유동규 씨 직접 신문하시나요? 이틀 전부터 대장동 의혹에 대한 본격 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증인 수만 해도 무려 148명에 달하는데요. 우려되는 건 이 재판의 첫 번째 범위입니다. 이 첫 번째 범위가 위례 의혹 심리인데요. 이 마무리까지 11개월, 11달이 지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장동 사건은 진짜 복잡하고 증인도 엄청 많습니다. 나머지 백현동, 성남FC 의혹 뭐 이런 것까지 다 마무리하려면 도대체 이 1심 선고는 언제쯤 끝나게 되는 건지, 재판이 그냥 계속 늘어지고 연기되는 건가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뭐 재판부의 판단도 중요할 거고, 이제 검찰도 증인으로 신청했던 인사들 중에서 뭐 증인 철회를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면 뭐 즉각적으로 철회를 하겠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검찰도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안들은 애초부터 사실은 재판이 길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앵커께서 방금 짚어주신 대로 워낙에 사안 자체가 복잡하고 얽혀있는 인물도 많고, 그리고 이 각자가 주장하는 주장의 내용 자체가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이 법정에서 따져봐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지적은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장기화되는 게 뭐 그렇게 유별나거나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안 자체의 복잡성 때문에 어느 정도 초기부터 예견됐던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제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재판이 열리고 있을 때 또 수원지법에서 대북 송금 사건 준비 기일이었거든요. 물론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동시에 한 달 열린 건 또 처음이에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 사법 리스크가 계속 현실화되고 부담은 더 커질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죠. 일주일에 뭐 3번, 4번씩 별건의 재판들을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국회의원으로서 일은 언제 하는가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재판받으러 다니고 그나마 남은 일정에는 지금 앞서도 보셨듯이 뭐 선거 유세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직무는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다분히 드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하잖아요. 일하라고 권력을 위임해줬는데 제대로 안 하면은 야단을 치고 야단을 쳐도 안 되면 내려오게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이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진솔한 자기 고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 물론 애달프죠. 지금 상황이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지만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잘해왔고 네. 또 지난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총선 압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